요 맥락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정계에서 남인들은 갑술왕국으로 완전히 좀 배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서인 세력들이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중에서도 치고 갔었던 세력들은 노론이었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랑 맞물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약용이 활동했었던 조선 후기의 시대에 대한 상황적인 맥락을 우리가 짚어봤어. 정약용은 전라남도의 이 남양 출신이었었단 말이야. 정조의 총애를 받았었던 신하였었죠. 이 정약용 거의 남인 계열이었습니다. 남인 계열이었다면은 뭐다? 정계에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배제가 무슨 뜻이야? 빼는 거. 맞아요. 제외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계를 거의 서인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정계에서 배제되었었던 남인 계열. 근데 이 정약용이 어떻게 나라의 관직에도 여러 번 오를 수 있었냐라는 이야기죠. 그쵸? 실제로 23살의 나이 때 과거 시험이었었던 생원, 진사과에 합격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거지. 그치? 근데 정약용 어떻게 이 능력을 인정받았느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정조대왕의 인재금융정책 준탕평론이랑 맞물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우리가 서자라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서울에 대한 차별을 해지하고, 그리고 정조께서는 이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을 설치하여 이 규장각을 통해, 규장각은 이제 도서관으로 설치를 했지만 이후에는 권력기구화가 된다 그랬어요. 이 37세 이하의 능력 있는 어린 당화관 출신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선비들을 이제 초선을 해가지고 뽑아서 교육시키다가 40세가 되면 졸업시키는 제도, 초계문신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통해서 등용했었던 진주 정약용, 그래서 정조의 총애를 굉장히 받았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이제 정약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학을 대표하는 조선 후기의 천재 철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실학은 또 뭐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실학은 말 그대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제 중2들이잖아요. 중2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돈을 적게 벌고 싶어? 많이 벌고 싶어? 많이 벌고 싶지.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또 어떻게 벌고 싶어요? 막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21시간씩 일하면서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요, 1시간만 일하고. 그쵸.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혹은 난 적당히 일하고 그만큼 또 벌고 싶긴 한데, 근데 여기서 적당히 일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버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의미잖아. 그치? 돈을 벌 때 내가 원하는 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이쪽으로 나는 좀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거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근데 조선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 조선시대 이 성리학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이 앉아가지고 사서삼경을 펼쳐놓고
공자의 논어, 맹자의 맹자, 그리고 뭐 대학 이런 책들을 계속 보면서 아 그래 내 자신을 수양해야지 하고 공자의 뜻은 무엇이며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과거 시험이 오늘날의 수능 시험처럼 오지선다형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논술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께서 이제 문제를 내면은 그에 맞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창의적인 답안으로 꽉 채워가지고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꽉 채워가지고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뽑아. 전국에서 3년에 한 번씩 온 몇백 명의 선배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야. 장원급제 얘들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실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실제로 선비들이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지주겠죠. 자기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지주들이 이제 마름이나 아니면 소작농을 두어가지고 자신의 밭을, 땅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물수가 있어. 그렇게 관리를 시켰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 아니 근데 우리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서 나 관직에도 못 오르고 우리 돈도 없고 나 그냥 계속 공부는 하고 싶은데 땅이라도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토지를 팔았네? 그러면 그 선비네 집안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하는 일들이 조선 후기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몰락 양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족보를 사는 거야. 부를 축적한 분홍이나 상민들한테 자기 신분, 요거 집의 가문들 족보를 돈 주고 파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야, 그러면 밥 먹여주는 학문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 기왕 할 거라면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농사, 그리고 상공업이 있겠죠. 실제로 이제 농업, 이 농사를 중심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중농학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농학파. 이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형원, 그리고 성사설의 이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약용이 있습니다. 상공업의 진흥과 부흥을 이야기했었던 인물들은 우리가 중상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유수원, 그리고 홍대용, 지정설을 주장한 홍대용, 그리고 박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국어 시간에 익히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 인물 있죠. 양반점과 호질, 그리고 열하일기의 저자였었던 박지원, 그치? 박지원 등이 이 당시에 이제 실학자, 중상학파였었다라는 이야기지. 박지원은 실제로 이제 양반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어. 스스로도 사회적 지배층인데 어떻게 비판해? 우린 허생전을 배웠잖아요. 허생전에 보면은 허생의 모습이 딱 그래. 허생이 책을 읽으면서 작품이 시작을 한단 말이죠. 계속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신 계속 그 책만 들여다본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나가가지고 밭을 갈던지, 정 안 되겠으면 물건이라도 만들어서 팔던지, 안 되겠으면 물건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생이 알겠어요 하고 책을 이렇게 덮고 나서게 되는 그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반들의 사회가 너무 허례허식을 중심으로 지식, 물론 공부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다만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냐. 능력이 있는 선배들이라도 계속 앉아가지고 집구석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뛰어난 인재도 세상에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정약용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이제 사회적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은 이 실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 성리학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학? 이건 또 뭐야?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약용은 유교적
유교적인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전통을 중시하되 실학과 서양의 학문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학문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 서학이라고 불러.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종교가 있죠. 뭐예요? 그래, 천주교가 됩니다.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크리스트교가 우리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환영을 받았을까? 홀대를 받았을까? 홀대를 받아요. 맞아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을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